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앞두고 시장은 축제 분위기죠. 전광판만 보면 역대급 호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위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아래를 보니 지금 중고시장에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물건들을 지금 시장에 무더기로 내던지고 있거든요. 지표는 정점인데 바닥 경제는 왜 침몰하고 있는 걸까요? 통계청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위기 시그널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입니다. 주식 계좌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경제는 지금 중고거래 앱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산층이 눈물을 머금고 처분 중인 5가지 핵심 취미용품을 통해 앞으로 닥칠 진짜 불황의 실체를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골프에 열광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단순히 공을 구멍에 넣는 게 재밌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맞죠? 한국 사회에서 골프는 오랫동안 성공한 중산층의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나 이제 주말에 필드 나가. 이번에 멤버들이랑 라운딩 잡혔어. 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사회적 위신, 그 계급적 우월감이 이 취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고시장에 쏟아지는 골프채들은 그 입장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유의 상징이었던 이 장비들이 이제는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처분해야 할 부채의 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죠. 중산층이 골프를 포기한다는 건 단순히 취미 하나를 접는 게 아니라 중산층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포기해야 할 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골프 유행이 이제 한물 가서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의 표면만 보는 거예요. 진짜 진실은 가처분 소득의 증발에 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죠. 코스피 5천을 바라보는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상환액이 폭등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 들던 라운딩 비용은 이제 사치를 넘어 죄악에 가까운 지출이 된 거예요. 유행이 지나서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혹은 치솟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메꾸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내던지는 겁니다. 이건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어느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기업 다니며 연봉 8천 이상 받던 누가 봐도 탄탄한 중산층이었던 B씨 사례입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한 달에 2번 필드 나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때는 금리가 낮았으니 한 달 100만원 지출이 감당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뛰면서 월 상환액이 1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어요. 여기에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나요? 식비, 공과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른 거죠. B씨가 중고 앱에 골프채를 올리며 쓴 글은 짧았지만 처절했습니다. 가족 여행 가려고 아껴둔 건데 당장 급전이 필요해 내놓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장비를 파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입니다. 나도 이제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공고히 지켜온 중산층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중고시장의 시그널을 읽어보세요. 단순히 안 써서 팝니다가 아니라 이사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급전 필요 같은 단어가 늘어난다는 건 중산층의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40-50의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가계 재정 상태가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섰음을 의미하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침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소비 패턴의 근본적 파괴입니다. 지금 중고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다시는 그 주인들의 손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프보다 더 처절하게 버려지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자연 속의 자유를 꿈꾸며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 창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바로 캠핑입니다. 캠핑은 나만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중산층의 본능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가족들과 불멍을 하며 얻는 평온함. 하지만 캠핑은 사실 가장 비싼 노동입니다.
이 과정이 즐거우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중산층에게 그 여유가 남아 있을까요? 당장 내일 금리가 또 오른다는데 무거운 텐트를 치는 게 더 이상 힐링이 아닌 겁니다. 중고시장에 캠핑 장비가 쏟아지는 이면에는 훨씬 더 서글픈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캠핑 1박 이용료가 이제 10만 원을 육박하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2,300%씩 올랐습니다. 캠핑 비용이 웬만한 호캉스 비용과 맞먹게 된 거죠. 결국 중산층들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내 가게 경제에서 도저히 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항복 선언인 겁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C씨는 700만 원어치 장비를 샀지만 어느 날 베란다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저걸 살 돈으로 대출 원금을 갚았더라면 결국 그는 장비를 팔아 밀린 카드값을 정리했습니다. 장비가 팔려 나갈 때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중산층이 느끼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취미까지 다 팔아버리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산층에게 더 무서운 건 파산입니다. 지금의 매각 열풍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두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텐트나 골프채는 그나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세련된 병 안에 담겨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던 액체 자산, 위스키에서도 균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중산층에게 나만의 취향을 증명하는 도구였고 위테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술들이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을 끊었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쟁여두었던 가장 사치스러운 자산부터 현금화해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술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정서적 가용 범위가 파괴된 게 핵심입니다. 위스키는 시간을 마시는 술인데 매달 대출 이자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술을 따는 건 죄책감이 됩니다. 맞벌이 D씨는 아끼던 위스키 20여 병을 팔아 차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내 자부심을 팔아서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구나. 그가 느낀 건 중산층으로서의 품위가 깎여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데 10년 뒤에 2배가 될 술병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치가 아니라 생존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과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고가의 장비들, 자전거와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투자였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로드바이크를 타며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던 중산층들이 이제는 그 장비들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고가의 취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이 고갈된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뛰니 주말에도 엔잡을 뛰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조차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40대 가장 E씨는 1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500만 원에 팔아 아이의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았습니다. 그가 판 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건강한 가장으로 남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찍을 일이 없어서 카메라를 파는 게 아니라 찍고 싶을 만큼 여유로운 순간이 사라져서 파는 겁니다. 취미라는 맥이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팔고 카메라를 던진 분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취미를 즐길 수 있었던 인생의 한 황금기를 종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중고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냐고요. 경제학자들의 통계 지표는 보통 몇 달 전의 상황을 집계하지만 중고거래 앱의 매물량은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실시간 고백입니다. 중고시장은 우리 경제의 산소가 고갈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경고음입니다. 중산층이 취미를 포기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소비 절벽이 아니라 자산의 계층적 붕괴입니다. 여차하면 팔 수 있다고 믿었던 취미 자산들이 반이반 토막이 나면서 중산층은 극단적인 소비 위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중산층의 소비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 취미용품을 넘어 명절 선물 세트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생필품 매물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집기를 팔아 생활비 보충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코스피 5천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누군가는 오늘 밤 아이들 우유값을 위해 아끼던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위기는 언제 끝날까요? 고금리의 역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누렸던 화려한 취미 생활은 저금리라는 마약이 만든 환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졌느냐를 겨룰 때가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생존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창고를 비우세요.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유지비만 먹는 짐입니다. 시장에 수요가 남아있을 때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보여지는 삶에서 탈피하고 내실을 다지세요. 뉴스에서 들리는 장밋빛 전망보다 내 집 앞 중고 거래 현장의 온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표가 오르는 속도보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거품에 취해 있을 때 현실을 냉정하게 읽는 사람만이 이 폭풍이 지난 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중고거래 앱에는 요즘 어떤 물건들이 주로 올라오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